네, 오후장입니다. 점심 먹고 매매. 오늘 이 시간 현상준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매수상의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받았는지 살펴보시죠.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주 오늘 일제히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삼성중공업까지 매수상의 탑5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굉장히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튀는 게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9%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라디오를 통해서 동맹국가 협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좀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조선주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조선주 위주로 아마 포트를 많이 담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런 파트를 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고 조선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죠.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단은 1월 20일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로부터 1월 20일까지 어떤 모멘텀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일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그 행보가 그리고 또 발언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선주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 뭐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솔직히 요새 또 대북주가 조금은 좀 주춤하지만 그런 북한과 관련돼서는 또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든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O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미국은 조선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동맹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익히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 또 나왔죠. 이번 끝일까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네. 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면서 지금 뭐 급등이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눌리면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또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선주든 저희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주 포트 안에 한 번쯤은 넣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 시각에 살짝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 눈높이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 부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 증권가들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고요. 지금 젠슨 황이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삼성전자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네. 삼성전자 악재라는 악재는 모두 다 다 나온 상태예요. 나왔죠. 다 네.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부터 물론 더 호재가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이 호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올 호재, 더 나올 악재가 없다. 뭐 기술력 부분에서도 더 이상 이제 밀려날 부분도 없고 그리고 수율 부분도 안 나온다고 했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제 공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금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조기 진입을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게 익히 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메모리 사업 부분에서 파운드리로 이제 직원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설계 이제 회사하고 또 뭔가 마찰이 좀 있었다 보니 어찌 보면은 파운드리는 뭐 을 회사란 말이죠 결국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 파트에 좀 뭔가 잡음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 문제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이동 네.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오늘도 젠슨 황 이제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뭐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 중요하죠. 단기간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에 또 의문점을 가지기는 해요. 물론
좋은 발언을 해주면은 또 호재가 있으면은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별 다른 얘기가 없다 한들 더 이상 뭐 내려갈 때가 있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 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속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국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한 게 또 없습니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수하기에는 또 이런 종목 좀 충분히 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점이라는 점에는 더 이상 뭐 이견은 네.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저점을 사실 다질 만큼 다졌습니다. 지금 시청자 댓글 속에서도 정말 악재가 다 나왔을까 궁금하다. 이런 투심이 굉장히 위축된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기간 조정만 거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매수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내일 실적을 보고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는 내일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근데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좀 밀리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 저도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반영하는 데는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미 안 좋을 거라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게다가 뭐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이제 희석이 돼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이제 미래를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더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보다는 이제 반등을 이제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또 원달러 환율도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이제 환차익에 대한 외인 수급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좀 매수가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에서도 수주 잭팟을 따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가 좀 주춤했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정부 관계 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정부 상태다. 뭐 정부가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이 좀 흔들리는 건 요즘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픽을 갖고 왔을 때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수급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지수가 빠지면서 지금 원전주들이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고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17,000원, 18,000원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18,000 지금 970원 정도 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일봉상으로 봐도 좀 저평가된 이 17,000원대에서 바닥을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상태고 22,000원 단기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보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17,000원대 항상 좀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고점이 22,000원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보는 이런 흐름 보면서 박스권 흐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주가 사실상 윤 정부의 수혜주였던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주가 조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업은 좀 탄탄하게 살아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 그래도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새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새 종목 안에서 시청자분들의 픽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박빙이었어요. SY스틸텍과 1승 그리고 LK 삼양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픽은요. SY스틸텍이었습니다. 39%로 SY스틸텍을 픽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SY스틸텍 대표적인 재건주죠. 근데 이 시기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새 CS도 있고 AI 쪽, 그러니까요. 로봇. 지금 재건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갑자기 웬 재건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타이밍이 살짝 조금 느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CES가 이미 나오고 있고 막 활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AI하고 로봇 관련된 첨단주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벌써 시세가 다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1, 2주 정도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ES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첨단 ED, 뭐 로봇, AI 이런 정말 무슨 양자 관련된 그런 첨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를 이제 꾸려 나가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딩을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장에도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자리가 보면은 일봉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에서 항상 저점인 자리, 이 자리들이 매수 포인트라고 보게 되면은 매도 포인트는 이 상단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장중에 뭐 9,000원 넘게 올라주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오늘 좀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온 상태예요. 그만큼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차익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선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나온 그런 발언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미 CS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고 오늘 세론이 나왔고 그러면은 그 수급이 이제는 다른 데로 퍼져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재건주 어떤 조선주 그런 관련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 종목도 좀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사실 오늘 LK 삼양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LK 삼양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종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서 스타쉽 또 일정도 있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종목들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전에 아모레퍼시픽을 또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강한 시세를 분출해 줬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전반을 봤을 때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장 7%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 전에 들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 들어볼게요. 네. 네. 아모레퍼시픽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다.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자리가 너무 저평가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23년, 24년에 그 영업이익보다도 지금 훨씬 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잘 나고 있고 그리고 24년, 25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좀 증거가 리포트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11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전에 10만 초반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14만, 16만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고 욕심을 조금 더 내본다고 하면은 18만 원까지도 그래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프랑스 업체들을 모두 무찌르고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K-뷰티가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16만까지 바라보고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본다면은 올해 안으로 18만 원까지도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저점을 디들면서 최근에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현상준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